전쟁의 여파로 같은 마차에 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차에는 고위 관료와 부유한 귀족, 수녀들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비계덩어리라고 불리는 매춘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들은 은근히 그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빵과 고기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애국심을 증명할 이야기까지 알게 되면서 마차에 탄 사람들은 가벼운 호감을 그녀에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중간 경유지인 토트가 이미 프로이센 군에게 점령당했던 것인데요.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장교는 엘리자베스 루세, 즉 비계덩어리를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장교의 방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황급히 장교의 방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그녀의 직업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토트를 떠나기 위해 마차로 간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말이 마차에 묶여있지도 않았고 마부 역시 사라진 것인데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어제 그 장교가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총사령관이 허가해준 여행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고 항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저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추측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장교는 비계덩어리, 즉 루세와 하룻밤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루세와 마차에 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엔 두 가지 철학적 입장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입장은 공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입장입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그는 쾌락이 곧 선이며 고통은 곧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이란 쾌락의 양을 늘리고 고통의 양을 줄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르자면 그의 대답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세, 즉 비계덩어리가 장교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차에 탄 사람들의 행복의 총합을 결코 루세 한 사람의 행복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의 입장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의 제자이자 공리주의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아마도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역시 스승인 벤담과 마찬가지로 쾌락은 곧 선이고 고통은 곧 악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단순히 쾌락의 양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면서 쾌락을 측정할 때는 양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즉, 그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질적으로 낮은 행복, 즉 루세와 장교가 억지로 하룻밤을 보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보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세와 마을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차에 탄 사람들은 첫 번째, 즉 벤담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루세를 억지로 장교와 하룻밤을 보내게 한 뒤 그곳을 떠난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차에 탄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면서 루스에게 한 행동을 되새겨보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않았고 생각을 해주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자기를 희생시키고 다음에는 마치 더러운 무용지물처럼 내던져버린 그 점잖은 파렴치한들의 경멸 속에서 빠져 죽는 듯 싶었다. 르아조 부인은 그것 보라는 듯이 소리 없이 웃고 소곤거렸다. 부끄러운 짓을 해서 우는 게지. 두 수녀는 먹다 남은 소시지를 종이에다 돌돌 말아놓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